안녕하세요. 이번에 노보스몰에서 세차용품 중에 가니쉬 코트가 새롭게 출시되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차량에 달려있는 고무 트림이나 플라스틱에 복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자외선에 플라스틱이 색이 바래져서 너무 희끗희끗해졌을 때 그런 색상을 좀 복원시켜줘서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 효과, 차에 선크림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받는 자외선도 좀 차단을 해서 다시 더러워지는 재오염을 좀 방지시켜주는 기능까지 담긴 제품이에요. 오늘 차량은 제가 사랑하는 랭글러를 모델로 되어 왔고요. 여기에 특히나 다른 차량보다 플라스틱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품을 시연해 볼게요. 오! 뭐야? 제품의 효과는 제가 뭐 말로 설명할 것도 없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잘 돼서 저도 진짜 놀랬거든요. 플라스틱 복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해가지고 세차 후에 한 번씩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구매는 노보스몰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 써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스스로 질문을 읽고 스스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한번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고리즘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돼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그 주식 전문가분들이나 전기 쪽에 뭔가 좀 직업이 연관이 있는 분들이 국내외 또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석을 해주는 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자동차 쪽에 관련된 시장 동향이라든가 제조사들의 그 로드맵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또는 전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를 평가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를 잘 모르고 이렇게 초보나 이런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여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 대중의 일반 소비자나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보면 크게 오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동향을, 물론 노사장도 뭐 100% 제가 무슨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기획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자동차를 좀 아니까, 자, 제가 최근에 본 영상들 중에 전기차에 대해서 주식의 전문가, 주식 시장을 평가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중국 전기차가 최고래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미래가 중국 전기차로 재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건 맞죠. 이렇게 주식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중국 전기차가 어마무시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어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조금 동감하기가 어려운 게, 중국 전기차를 기술력이나 완성도로 이 중국 전기차가 뭐 테슬라랑 뭐 맞다이를 까거나 우리나라나 유럽에서 나오는 전기차보다도 월등히 좋으면,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이 활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중국 전기차는 일단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 가격에 이런 전기차다, 이런 성능이 나온다가 전제 조건에 깔리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럼 그거를 먼저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중국 전기차가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뭐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또 전기차는 AI다. 자동차는 AI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의 제어 로직으로 뭐 내연기관하고 이미 모든 것들이 뭐 판가름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AI로 자동차가 구현되고 AI가 뭐 지금 뭐 자율주행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AI가 이렇게 돼서 근데 내연기관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랑 무슨 게임이 안 된다? 뭐 AI로 앞으로 자동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도 내가 운전할 필요도 없고 출근할 때 막히는 도로에서 나는 업무를 볼 수도 있고 피곤하면 차에서 자도 되고 이 모든 것들이 AI와 테슬라가 다 앞서가기 때문에 앞으로 내연기관 차들은 다 좆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그 방송들을 보면 지금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다 그러면 좆된 것처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팔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를 못 팔면 판매를 안 하면 소비자들이 그러면 2030년부터 내연차를 안 사겠냐? 아니다. 끝물이니까 2026년, 27년부터 내연차를 소비자들은 안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만약에 차에 대해서 잘 몰라? 자동차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송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올해가 24년이고 내년이 25년인데, 그러면 2026년, 2027년부터는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안 살 거 아니야? 그럼 나 지금 내연기관 사면 안 되겠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내가 지금 근 1, 2년 안에 차를 바꿀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을 못 팔게 하는 나라가 많대. 맞아? 아니 예전에 2, 3년 전에 전기차로 로드맵을 그렸을 때는 유럽, EU나 몇몇 나라들에서 2030년이나 2035년부터 단계적으로 내연기관 차에 대한 판매를 제재를 하겠다는데 지금 다시금 이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좀 유예를 두고 보류를 해야 될 것 같다.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면은 2030년에 내연차의 판매를 뭐 제재를 하는 건 좀 안 맞는다. 전기차의 이 확산 속도라든가 전기 충전의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전기차의 어떤 수요 공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측대로 그렇게 빠르게 가는 거는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래서 내연차의 판매 제한을 거는 거는 지금 당장은 조금 좀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하고의 어떤 유동적인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다들 나라가 그러고 있는데 이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들이 방송에다 대고 2030년부터는 내연차를 못 판다. 그럼 2030년부터 단종되는 걸 2028년에 27년에 누가 사냐? 23년 후면 단종되는데 그러니까 2026년, 2027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소비자들이 안 산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거야. 아니, 씨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각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팩트체크하고 방송에서 씹으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조회수도 수십만 뷰가 막 나오는데 막 그렇게 막 씹으려 놓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내연차 막 연구해갖고 막 해갖고 시장에 내놨는데 소비자들이 2030년에 단종인데 내연차 제조회사에서 왜 내연차를 왜 파는 거지? 나 안 사야 되는데? 그거 갖고 안 사면 지가 책임질 거냐고. 소위 이게 전문가가 이 받침이 저에다가 니은 받침이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읒 받침인 것 같은 거야. 이거 완전 그냥 뭐 전문대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AI가 안 되고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내연기관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니 앞으로는 출퇴근할 때 피곤할 때 차에서 자고
차에서 업무로 화상 채팅을 하면서 업무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지. 차 막히는데 누가 차 안에서 1시간, 2시간씩 시간을 본인이 운전하면서 가냐. 지금은 전기차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AI로 자율주행으로 차가 가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차는 이제 누가 차 막히는데 아침에 1시간씩 운전을 하냐. 지금은 AI로 다 바뀌기 때문에 내연차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아니 말을 진짜 터진 주댕이라고 존나게 떠들고 다니네. 아니 내가 옛날부터 누누이 얘기하잖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그 다음에 레벨 4 이상, 레벨 5가 되는 완전 자율주행부터 그 다음에 그 AI 완전 자율주행, AI로 자동차가 구현되는 뭐 이런 거. 내가 옛날 3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내가 뭐라 그랬어. 자율주행하고 AI가 자동차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법이? AI의 주체를 어떻게 확정할 거냐에 법이 돼야 된다고. 우리 법인은 뭐예요?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법인이라 그러잖아. 법인과 개인 소득, 개인 사업자는 다르잖아요. 법인도 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형사처벌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AI가 자율주행이 차가 제대로 되려면,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AI에 대한 주체가 법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출퇴근이 되죠.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법에서 밀어주질 않아. 왜냐? 자율주행으로 가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야. 자율주행으로 가다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가 났어. 횡단보도에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차가 대여섯 명을 치고 간 거야. 그 중에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어. 그리고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서 마주오고 있는 차를 중앙선 침범으로 갖다 박았어. 그래서 그 차에 탑승하고 있는 아이들이 만약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 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제? 운전자는 자기는 운전을 안 했잖아. 자율주행으로 가잖아. 자율주행이 모든 차에 합법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AI가 안 되면 차를 이제 팔 수 없대. 주식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자, 그렇게 AI로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났단 말이야. 누가 책임질 거냐고. 누가? 제조사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면 보험사가 책임질 겁니까? 12대 중대 과실사고가 났어. 사람이 많이 죽었어. 그 누가 책임질 거냐고. 내가 그러잖아. AI는요, 법으로 AI에 관련된 것들이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주체가 확립되지 않으면 완전 자율주행이나 AI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거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법으로 AI가 움직이다가 사고 나는 거를 누가 책임지게 하겠다고 법으로 확정을 짓는 거를 누가 할 겁니까? AI 프로그램 회사에서 질 것 같아요? 아니면 운전자가 질 겁니까? 아니면 그 차를 판 제조사가 질 거예요? 아니면 보험사가 질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AI가 안 되면 AI가 안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도 AI로 제어가 돼요. AI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AI가 접목이 안 되고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은 안 된다라고 말을 확정지어서 하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제조사와 완성 자동차를 수치화 지표 판매 대수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타보지도 않고 전기 자동차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옵션의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평가하려고 해요. 주식 전문가들이. 그리고 막상 그 사람들이 모든 제조사의 전기차를 다 타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모든 제조사의 내연차를 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차를 평가해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안 된대. 중국이 고품질의 전기차로 수출 시장을 주도해 간다. 중국 전기차가 고품질인 거는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국 내에서 전기차들에서 발생되는 화재 문제나 전기차의 품질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정부가 이 시장 경제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공산 체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발표하는 수치를 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 시장을 앞으로 재편한다 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기에 동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자, 중국 전기차가 유럽을 점령한다. 중국 브랜드의 중국 전기차인지 중국에 있는 유럽 브랜드,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주식 전문가들이 중국 전기차가 유럽을 점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럽에 가서 샤오미나 뭐 BYD 이런 애들의 전기차가 많이 굴러다니는 걸 봤습니까? 중국 내에 있는 유럽의 전기차 브랜드가 중국에서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나 회사는 유럽에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중국에서 생산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유럽으로 갖고 왔어. 이걸 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에서 또는 애플이 중국에 공장이 많죠. 자, 중국에서 생산을 했어. 그리고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나 미국에나 유럽에 갖고 가서 핸드폰을 팔았어. 그러면 중국 핸드폰이 그 시장을 지금 점령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전문가들이 중국 전기차가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대.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중국의 브랜드의 전기차가 유럽의 시장 점유율이 꽤 높다고? 물론 몇 대 팔리긴 했어요. 근데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들이 왜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말을 하지? 라고 보니까 유럽의 브랜드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걸 가지고 와서 유럽에 판 거를 중국 전기차가 판매했다라는 시장 점유율로 지표를 잡는 거야. 아니, 이런 계산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중국 전기차는 성능 대비 가격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전기차가 시장의 점유율을 무섭게 장악할 거다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중국 전기차가 왜 싼지는 얘기를 안 해요. 중국 전기차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왜 싸냐면, 기업에서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배터리의 원자재라든가, 뭐, 니켈, 그 다음에 뭐,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공산정부니까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싸게 공급할 수 있게 중국의 정부가 중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배터리를, 만약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2천만 원에 사서 전기차에 넣어야 돼. 테슬라도 뭐 지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싸게 하더라도 1,600만 원에 사서 넣어야 돼. BMW나 벤츠도 2천만 원에 배터리를 사서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차에다가. 근데 중국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생산을 하는 기업에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를 1,000만 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완성된 중국의 전기차가 다른 제조회사,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의 다른 전기차 제조회사들보다 배터리의 공급 가격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판매 전체 금액을 낮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랑 외관도 거의 비슷하고 실내 옵션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품질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 차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은 품질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중국 차가 완전히 저품질은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국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보다 가격이 1,000만 원이 싼 거야. 같은 레벨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국 전기차로 다 넘어갈 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럽이나 지금 요번에 미 대선에 당선된 트럼프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니들이 생산할 때 싸게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별도로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자율 시장 경제에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에 들어가서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한테 지원을 받은 걸로 싸게 못 파. 이거는 제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전기차를 정말로 품질이나 성능이나 이런 것들로 이유 없이 까자는 게 아니라 직접 타보고 그들의 전기차를 사서 우리가 타보고 AS나 모든 것들을 봐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좋아. 어느 정도 비교가 돼. 이렇게 절대 비교를 하는 건 나는 맞아요. 근데 일단 가격이 1,000만 원 싸니까 이 가격에 현대나 기아나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는 이렇게 못 만들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가 무조건 뛰어나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중국 전기차는 3,000만 원 미만인데도 국내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보다, 미국 국내 전기차 4,000만 원 초반대랑 비슷한 스펙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차가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를 타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연차는 수리할 것도 많고 정비소도 그때그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내연차는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패널들이 물어보고, 그럼 전기차는 안 그러냐? 일단 전기차는 정비소를 갈 필요가 없대. 왜? 소프트웨어로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OBD로, 오버더에어, OTA로 다 차가 제어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은 속으로. 아니, OT로 제어가 되는 거, 소프트웨어로 제어가 되는 거는 제어 로직인 거지. 전기차도 타이어가 달면 갈아야 되고, 감속기에 오일도 갈아야 되고,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던 기계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가야 되는데, 이 주식 전문가들은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로 제어 로직이 되기 때문에 정비소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을 해요. 맞아요? 전기차가 만약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감속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내연차의 엔진 수리보다 훨씬 수리가 오래 걸립니다. 이들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그냥 뭐 알런 머스크가 그냥 얘기해가지고 OTA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돼서 모터의 성능이 올라가고 뭐 브레이크의 제어 기능이 뭐 바뀌었다 어쨌다 되는 걸 보고 OTA로 그냥 소프트웨어로 차가 고쳐지는, 소프트웨어로 차를 어떻게 고쳐? 아니 소프트웨어가 차 고쳐줍니까? 어떻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로 차를 고치기 때문에 정비소를 갈 필요가 없고, 그러면 진짜 차 모르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면 정비소를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기차는 판매가 많이 돼도 문제가 없대. 왜? 전신주에서 전기 따갖고 충전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집에 여기저기 전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따갖고 꽂으면 된대. 이 사람들은 와트랑 킬로와트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소비전력 집에서 쓰는 와트랑 자동차에 들어가는 킬로와트랑은 엄연히 다른데, 전기차 한 대 74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전기차가 배터리 잔량이 10% 남았을 때 집에 가서 뭐 7kW나 뭐 6kW 이상으로 꽂아가지고 충전을 10시간, 15시간 충전해서 이거를 완충을 시키려면은 일반 가전집에 있는 모든 전기를 다 쓰는
상황에서 2집, 3집의 전기를 다 여기다 꽂아 넣어야 돼요. 그냥 전봇대에서 전기 따다 꽂으면 충전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차나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거나 구체적인 인프라를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따다가 꽂으면 충전이 돼. 만약에 집에 있는 220V로 충전하려면요. 여보세요. 3일 밤낮을 충전을 해야 됩니다. 3, 4일을. 네? 7kW짜리 완속으로 꽂아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5kW라서 74, 84kW짜리가 10%만 남아도 충전하려면 15시간, 14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일반 전선주에서 전봇대에서 전기 따다가 꽂아갖고 충전을 한다고? 220V 전기를 가지고? 한 3, 4일 충전해야 됩니다. 3, 4일. 거기다가 수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면 기름은 필요 없다. 수소 에너지가 보편화가 되면 이제 기름이 필요 없대요. 주유소랑 다 망한다는 거야. 이분들은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 수소를 보편화를 시키려면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갖고 만드는 진짜 청정한 그린 수소가 있었을 때 수소 에너지를 인류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수소를 뭘로 만들어요? 석유에서 이 화학 분해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석유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도 환경 오염 물질이 엄청 나와요. 그리고 비싸요, 지금. 지금 수소 만드는데 되게 비쌉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가 보편화가 되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가 보편화되는 순간 주유소는 다 망한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듣고 와갖고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왕창 뽑아낼 수 있을 때 정말 인류의 지구에 있는 에너지원이 고갈돼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도 그렇게 수소를 뽑아내야 될 때, 그럴 때는 수소 에너지가 정말 클린하고 수소 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써야 되겠죠. 근데 나는 수소 에너지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잖아요. 그럼 나는 핵융합 있죠. 핵융합. 이렇게 핵을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핵융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는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또 독일의 전기차는 튼튼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구형의 전기차기 때문에 지금은 독일의 전기차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 BMW의 i5나 iX나 i7을 이분들이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주식 전문가분이라는 사람들이 BMW나 벤츠의 최근 전기차 실내에 앉아본 적이 없나 봐. 옛날에 그 i3 제주도에 렌트카로 많이 있는 이런 거나 타보고 최신에 나오는 BMW나 벤츠나 이런 포르쉐 전기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구식의 탱크 같다는 느낌이 독일의 전기차가 무슨 탱크 같은 느낌을 줍니까? 사고 나면 얘네도 다 찌그러지는데? 그러니까 어서 들은 말 옛날에 벤츠를 탱크처럼 튼튼하다 S클래스 80년대 90년대 그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독일의 전기차를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 전문가들 전기차 주식 전문 평가하는 주식 전문가들이 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좀 전기차를 타보시든가. 그리고 최근에 판매하는 내연차도 좀 타보시고. 이 사람들 내가 봤을 때 제네시스 BH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최신의 내연기관하고 최신의 전기차를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 나는 이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짜 정말 제가 그분들만큼 공부도 못하고 주식은 모르지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논할 거면 전기차 시장의 자동차가 어떠한 구성을 갖춰야지 되는지, 자동차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주행 성능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전력 공급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전기차를 많이 공급했을 때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의 장단점과 현대기아 자동차 전기차의 현 기술력, 그리고 유럽의 제조사들이 다시 내연차와 전기차의 비중을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의 기술력과 완성도와 주행 성능과 AS까지, 자동차는 AS가 안 되면 또 판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정보를 열람을 해서 시청자와 소비자분들한테 전기차 시장에 대한 동향을 알려줘야지, 어디서 5년 전 정보라든가 어디서 인터넷으로 글로 배운 거를 가지고 본인들이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내연차는 다 망한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1등이고 중국차가 다음으로 세계 시장을 뭐 다 휩쓸 거다, 현대기아 전기차가 뭐 테슬라 다음으로 기술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들이 당신들의 그 얘기를 보고 그런 쪽에 관련된 주식을 또 살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겁니까? 적어도 전문가면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각 기업들과 제조사들의 로드맵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시청자나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그 차들을 한 번씩은 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동차를 타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아니, 씨발, 그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요? 예? 주식 전문가면 다예요? 어디 자동차를 타보지도 않고 인터넷에 그냥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를 평가하고 소비자들한테 이 차는 좋고 나쁘고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이 클라실 양반들아. 본인들의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각오로 얘기를 하라고요. 책임을. 나중에 가갖고 뭐 딴소리하고 뭐하고 뺑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